소스 만들 수 어우, 있으니까. 폐강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여간 플라톤의 주장은 철학자가 될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어요. 다수의 사람이 철학하기는 어렵다. 다수의 사람들은 민주정치 시대에 플라톤 당시의 그 대중은 철학의 의미를 깨닫고 철학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조금 뒤에 박정희 교수가 그런 맥락에서 단 주가 이제 조금 뒤에 나올 거예요. 우선 이 말을 이제 잘 갈무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이를 소수를 파멸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다대한지 생각해보게나. 어떤 것들이기에요? 듣게 되면 무엇보다도 배경할 것은 그 성향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우리가 칭찬했던 그 하나하나가 그것들을 지니고 있는 혼을 파멸시키며 철학에서 떼어놓고 있다는 걸세.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용기와 절제 그리고 우리가 열거했던 모든 것일세. 듣고 보니 이상하군요. 그가 말했네. 또한 이것들에 더하여 이른바 좋은 것들이라는 모든 것이 이를 타락시키며 그것에서 떼어놓고 있다네. 준수함과 부, 체력과 그 나라의 세도감, 그리고 이와 같은 부류의 모든 것이 말일세. 내가 뜻하는 것들의 유형을 자네는 알고 있네. 내가 말했네. 알고는 있죠. 그렇더라도 선생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더 자세하게 듣고 싶군요. 그가 말했네. 거기서도 또 잠깐 이른바 좋은 것들은 플라톤이 여러 대학편에서 쓰고 있는 말인데요. 아가타 그러면 좋은 것들이에요. 아까 아가토스에서 아가톤 단수 이건 복수 좋은 것들이야. 근데 레고메나가 들어가. 레고메나. 여기에 박준 교수는 이른바라고 번역했어. 이른바 좋은 것들인데 이 이른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 필레보스라는 대화편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긴 논의가 나와요. 참으로 좋은 것들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 너무 달라. 굉장히 흥미롭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 준수함, 미모, 그 신체적인 거야. 부, 체력, 그 다음에 이제 혈통.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썼네. 필레보스에서는 조금 다른 목록이 나와. 부, 건강,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인데, 요 이른바 좋은 것들과 참으로 좋은 것들의 차이. 그 하이데거의 용어 중에 다스만이라는 게 있어요. 다스만. 요 다스는 중성 단수 관사인데 다스만. 원래 소문자 만은 부정대명사야. 부정은 한자로 두 가지가 있어요. 정해지지 않았다야. 그러니까 누구라도 만이야. 그러니까 이 독일어 표현으로 만자크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라고들 한다. 뭐 이런 걸 할 때 만자크트 이렇게 쓰는데 그걸 없는 표현. 그 하이데거가 이렇게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을 부정 대명사 만을 하나의 용어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한자로 세인. 세인이 뭐야?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 부, 미모, 체력, 혈통 이런 거.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지.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니야. 이런 것들의 유혹 때문에라도 철학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철학을 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지. 부가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철학과 나오면 가난해.
철학과 나와서 뭐 먹고 살래? 에? 철학과 나오면 굶기 딱 십상이야. 이른바 좋은 것들을 못 차지한다는 거지. 철학을 하면. 현대 한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그 철학과 자녀가 간다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도 의학해서 의사가 되든지, 법학에서 법률가가 되든지, 경영학과 나와서 어디 이렇게 해야지 부를 차지하지. 철학과 나와서 뭐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근데 내가 그동안 관찰한 바로는 그래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내가 못 들었어. 내가 다 살아 이리저리. 그거가 묘해. 그 서양 철학사에서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탈레스인데, 탈레스가 상반된 성격의 두 일화를 남겼어. 상반된 성격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날 밤에 산책을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그 노예제니까 하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철학자 뒤에 몇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갔는데, 우리의 철학자가 저기 멀리 밤하늘에 별을 보느라고 걷다가 멀리 밤하늘을 보는데, 멀리 별을 보는데 요 한치 발밑 물구덩이를 못 봐가지고 물구덩이에 빠졌어. 그랬더니 하녀가 깔깔대고 웃었다. 세상 사람들이 철학을 바라보는 시선이야. 아, 저 바보 철학자, 멀리 본다고 지 한치 발밑을, 이 하녀는 한치 발밑 잘 보고 물구덩이에 안 빠지는데 멀리 보다가 빠진다. 철학이란 그런 학문이라는 거지. 철학이란 한치 발밑을 보는 학문이 아니야. 철학은 멀리 별빛을 바라보는데 비유할 만한 학문이야. 그 다음에 상반된 성격이라고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이 철학 알기를 우습게 한단 말이야. 플라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그래서 한 번은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 당시의 철학은 뭐야? 오늘날로 말하자면 학문 일반이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목록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저술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4분의 3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연과학적 탐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의 4분의 3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 직립보행론, 동물 발생론, 이거 다 생물학 뭐 이런 거네. 색채론, 광학 뭐 이런 거요.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의 4분의 3이 오늘날 분류 방식으로는 자연과학적 탐구란 말이야. 그런데 그 탈레스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철학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알을 탐구하는 학문 일반,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학문 일반이야. 그러니까 당시의 기후, 토질, 농사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었어. 우리의 탈레스가. 그래서 봄에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올리브 농사가 올 가을에 유례없는 풍년이 들 것이다. 이걸 예측할 수가 있었어. 그걸 아무나 할 수 없지. 기상 조건, 또 뭐 토질, 뭐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이 세상에 걷어봐야 알지 어떻게 걷어보지도 않고 풍년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탈레스가 집집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착유 틀, 그것이 있어야지 올리브 열매를 놓고 올리브 기름을 짠단 말이야. 예나 지금이나 지중해 그 그리스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사들이는 거야. 근데 이 파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이 철학자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애들이야 다. 이게 가을이 가야 농사를 지어봐야 이게 풍년이 들지 그렇지. 지금 봄에는 착유틀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그거를 이 철학자가 사들인답시고 저러고 있어. 그래서 전부 헐값에 팔았어. 지금 이 기름 짜는 틀이 그 시즌이 아니야. 나중에 가을에 필요하면 뭐 새로 장만을 하든지 어쩌지 하고 그 이해 안 되는 우리 탈레스한테 싼 값에 다 팔았단 말이야. 가을이 왔어. 어라?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철학자가 점쟁이도 아니고 유리 없는 대풍이 들었어. 앞에 조롱받는 일화와 뒤에
이 일화는 성격이 조금 달라. 상반된다고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하여간 성격이 좀 달라. 그래서 뒤에 일화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철학자가 돈을 벌기로 작심하면 그보다 쉬운 일은 없다. 학부에서 철학 학생들한테 내가 아주 힘주어서 얘기해. 응? 철학자가 돈 벌기로 작심하면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 그런데 돈 버는 일이 철학자의 관심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의 탈레스가 보여준다. 이게. 그 LG 그룹에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의 사장을 한 적이 있고 이제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는 인재 양성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 뭐 LG 인하원인가 어쩌고 거기 대표를 오래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어. 그러니까 철학과 출신의 경영인이야. 그 탈레스의 이 비유가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경영대 나온 경영인하고 이 철학과 나온 경영인하고 철학이 있는 경영인. 70년대, 1970년대에 이제 대학생이 졸업하면 취업을 하잖아요. 철학과는 큰 기업에서 이 원서를 안 줘. 왜냐하면 그때는 이 신문에 광고를 내잖아. 삼성 그룹 그러면 뭐 쭉 제일제당, 제일 뭐지 뭐 삼성 어쩌고저쩌고 쭉 여러 회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그룹에서 함께 뽑아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모든 대학생이 응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같으면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감인데 거기는 그 지원 자격이 있는 학과를 썼어. 그때 70년대. 지금 같으면 이제 차별이다 해가지고 가만 안 있겠지.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법대,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러니까 철학과는 없어. 그러니까 철학과 졸업하고는 다 그 대학원에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졸업을 했으면 어디 해야 되는데 아니 어찌 됐든 간에 같이 시험을 친다든가 이런 기회조차 안 주는 거지. 이럴 때 무슨 그룹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철학과는 아예 원서조차 안 주고 자격도 안 줄 그 당시에 한 번은 LG 그룹에서 수는 많지 않아 내 기억으로.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 20명을 뽑는다. 전공 철학. 이야, 그게 이제 이 경영인이 한 거야. 내가 말한 그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 철학을 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잘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철학을 안 했어. 그냥 철학과 졸업이야. 이 자들이 이제 여기 보면 철학에 대한 세상의 그 부정적인 평가. 하는 일이 없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쓸모 없다. 사람이 못됐다. 4년 동안 그래도 철학을 한 듯 했어. 그러면 무슨 일을 맡겨도 난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전과할까요? 편입할까요? 재수할까요? 하다 보니까 4년이 흘렀어. 정만 철학이야. 졸업장에만 철학과 졸업으로 돼 있어. 어려운 과목은 다 수강생 안 했어. 형이상학, 인식론 안 해. 형이상학 단어만 들어도 막 형이상학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뎌. 그리고는 간신히 그 졸업학점이라는 거 있잖아. 13과목만 들으면 되는 거. 그 중에서도 이제 형이상학, 인식론 다 빼고 이강수 교수 과목 다 빼고 어떻게 좀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졸업학점.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철학과.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럴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철학과 출신 맞아? 졸업 맞아? 그래도 이제 내가 하는 과목 듣고 국가라는 책이나 심포시온이라는 데 있어가지고 저기 꽂혀 있잖아. 국가. 심포시온 꽂혀 있지? 야 열심히 했구나. 막 밑줄도 긋고 그랬네. 전국 그 철학과가 다
그 대학에서 폐지 1순위, 2순위가 철학과.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겠다고 학생 모집한답시고 과목도 자꾸 이제 소프트 학생들 뭐 눈높이에 맞춘다는 등 학생들 입맛에 맞춘다는 등 무슨 별별 전남대 뭐 철학과 무슨 IT 뭐 우리의 김양인 교수가 여러 과목을 새로 만들었는데 학생들의 취업을 고려해야 된다고 철학과 무슨 IT 무슨 정보 뭐 어쩌고 뭘 가르칠 건데 아 그러면 전과를 해 편입을 하든지 그래도 형이상학 인식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하면 이제 철학과가 신입생도 모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철학 개론했던 것을 철학의 이해까지는 참고 이게 뭐 2회인지 3회인지 5회인지 뭐 철학의 이해 어느 대학은 보니까 철학 산책 이거 참 철학 산책하면 학생들이 오고 철학 개론 그러면 안 오고 아까 그 철학 상담학과도 그 최근에 어떤 철학 상담학을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살 길을 찾겠다고 그래서 한 게 이제 철학 상담학 뭐 어쩌고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게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는데 또 이 이른바 좋은 것들 참으로 좋은 것들 응? 몇 주 뒤에 가면 철학의 즐거움과 행복 철학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행복 저도 지금 오늘이 몇 번째야 내가 이렇게 매번 22차네 오늘이 아닌가? 23차인가? 22차 세미나를 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제 이른바 좋은 것들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좋은 것들 조금 뒤에 나오면 철학의 즐거움과 행복 철학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행복 그걸 알면 그걸 한번 봤어 철학의 즐거움을 맛을 봤어 그러니까 지금 6권 읽고 있는데 내년에 무슨 뭐 플라톤 다른 대화편 읽자고 그러잖아. 6권 읽고 있는데 한 8권 9권도 아니고 철학의 즐거움을 맛을 보면 오우 이런 즐거움이 어디 있어. 이른바 좋은 것들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행복 하고는 다르지. 그런데 많은 점에서 지금하고 플라톤 당시가 너무 흡사하다. 철학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그렇고 사람들은 다 이른바 좋은 것들을 추구하지 철학 이런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4년제 유니버시티에 별별 학과가 있으면서 있는 철학과를 없애겠다. 철학과 없는 4년제 대학. 그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4년제 대학에는 다 철학과 있는 거 아니야? 국문과, 영문과 있듯이 4년제라면 다 철학과 있는 거 아니야? 어휴, 아니라니까. 자꾸 이제 호남하고 영남하고 이렇게 뭘 비교하는 게 많은데 그 점에서는 호남이 더 참혹해. 영남은 그래도 부산에만 해도 한 너댓 개 대학, 경북에도 한 5 대학 철학과가. 근데 호남은 광주, 전남에 3개, 전북에 한 3개. 이야, 광주, 전남의 셋 중에 하나는 지금 위기,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안절부절 못 하고 있어요. 셋 중에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원래도 교수 수가 많지 않았는데 2분이 나가서 전임이 하나야, 1명이야, 1명. 근데 뽑을 생각을 안 해. 최소한도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그래도 2이네.
근데 교수 하나가 한 명 남았어. 원래도 많지도 않았는데 한 5명 교수가 자꾸 정년퇴임 하는데 후속을 안 뽑아. 안 뽑는다는 건 뭐야? 장차 없을 용의가 없을 수 있다 그거지. 이제 하나 남은 대학은 그 안에 4분이 심각해. 아 이거 정말 참 너무 그 한심스러워. 4년제 대학에 별별 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교수가 철학과 교수하고 대화할 수 없는 거지. 사실은 철학과가 있어도 안 찾아먹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리대였어. 물리대. 그 서울대에서 물리대 복원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 한때. 물리대. 물리대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문대, 사이대, 자연대인데 문과, 이과. 그래서 1945년 이후에 4년제 대학이 생기면서 대학에 물리대. 그리고 이제 뭐 공과대, 의과대 이런 거지. 물리대. 대학의 심장 물리대. 그것이 인문대, 사이대, 자연대로 다 쪼개졌어. 그러니까 예전에 전남대 그 여러 대학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 건물 같은 유일하게 그 인문대 1호관 빨간 벽돌 건물. 나머지는 다 그 건축 업자가 지어가지고 괴상망측하게 그지 성냥갑 같은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대학 건물 같은 유일한 건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300년 뒤에 500년 전남대학교 개교 500주년 했을 때 대학 건물이랍시고 내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건물 인문대 1호관. 그게 옛날 물리대였어.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서 수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철학과, 정치학과 그 교수들이 거기 한 지붕 밑에 다 있었던 거지. 그게 맞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단과대학도 여러 개로 이렇게 쪼개지고 학문의 그 성격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고 별별 뭐 희한한 학과가 많이 생겼는데 누가 그랬더라?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AI 등등 그런 것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무슨 장관이 그랬어. 대학 입학 정원의 4분의 3을 그걸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것들은 반으로 줄여. 인구학적으로 지금 대학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하니까 대학 입학 정원을 반도체 인공지능을 늘릴 수 없잖아. 그러면 이 기호전에 있는 것을 갖다 쓸 수밖에 없지. 사실은 그 인구 동향으로 보자면 입학 정원을 줄여야 될 판인데 그런데 인공지능 반도체 이거를 뭐 1년에 수십만 명을 배출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 줄여? 어디서 줄여? 이제 철학 이런 데서 줄여야 돼. 그러면 20명 입학 정원은 이제 내가 바라는 대로 한 5 이렇게 줄이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없어지는 거지. 철학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또 자기 학문이라고 또 저런다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학 교육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런다면 그렇게 그 철학을 없애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사회도 그렇고 교육 당국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심지어는 기업도 그렇고 아까 말한 그런 거 철학 전공자만 우리 기업은 뽑는다. 이런 기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지. 왜 그런 걸 몰라 그렇게? 스티브 잡스가 워낙 하고 싶은 것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누구야 무슨 리학 하고 이렇게 차고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아이비 리그에 속하지도 않는 대학에 한 학기 적을 뒀어. 그것도 잘 안 나갔지. 그게
이 스티브 잡스의 그 작은 아주 짧은 대학 경험이야. 그 대학은 한국 사람은 잘 몰라. 오, 그래도 적어도 뭐 하버드, 예일, 오, 에? 스티브 잡스인데 리즈 대학이라는 한국 사람들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대학에 한 학기 적을 두었다가 그래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 학기 뒤에 그만뒀어.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표현 버전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 소크라테스와 한 끼 점심을 할 수 있다면 애플사의 주식을 다 포기해도 좋다. 이 버전이 하나 있고 애플사의 모든 기술을 다 포기해도 좋다. 이런 버전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모든 걸 다 포기 걸거라도 이 소크라테스와 한 끼 식사하고 싶다. 점심 식사하고 싶다. 그게 애플의 스티브 잡스야. 우리나라 경영인 최고 경영인 재벌 총수가 그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어. 어? 철학과 교수하고 점심 한 끼 먹으면 삼성 주식을 다 포기해. 응? 언강샘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이제 큰 기업이 됐다고 하는데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고 하는데 그 안에 사람 쓰는 것 이것도 아이 한 200명 뽑는데 철학 전공자 5. 그거 할 수 있어. 어려운 일 아니거든. 그 생각을 꿈에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 여기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철학을 바라보는 그거. 쓸모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 또 학생들은 철학을 잘 안 해. 철학과 학생이. 아주 그냥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은 학기 말에 학생들 보고서를 받아보면 진짜.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철학과 학생 보고서보다 경영대 학생 보고서가 더 나은 거야. 너무 괴로워. 이 철학과 학생들은 지 전공이잖아. 근데 경영대 학생이나 심지어는 국문과 학생이 훨씬 좋은 보고서를 써왔어. 철학과 학생들은 있는 대로 하면 다 이해야 되는 거예요. C, D야. 내가 표현하는 의무 방어전. 마지 못해서 쓴 보고서야. 그런데 경영대 애들이나 또 영문과 국문과 애들은 곧잘 처음 보고서를 써와.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고 있어. 철학과 학생 보고서가 제일 형편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철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계속 철학하는 사람들은 못됐다, 무능하다, 쓸모없다. 안타까운. 근데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가? 자꾸 그 생각하는 거야. 청과 해볼까, 편입해볼까. 내가 그러지. 그것도 경쟁이 치열한데 제2전공을 경영학 해.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아주 치열하단 말이야. 그거 하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 그렇게 해봐. 고민만 하지 말고. 그 얘기도 마저 해야지. 오래 전에 내가 하는 과목을 수강했다는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변호사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법학과 학생인데 거기다 썼어. 내가 이제 학부에서 1학기에 2과목, 2학기에 2과목 다른 과목. 그러니까 학부에서는 4과목을 하는데 법학과 학생이 철학과 학생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하는 4과목을 다 들은 거야. 기억나십니까? 하는데 이 여학생은 기억이 나. 특히 어떤 과목? 기초실험. 그러니까 철학과 학생 중에서도
네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을 다 들은 학생은 드물기라도 있어. 근데 이제 이 네 번째가 기초 히라보야. 요걸 마저 들어야 내가 하는 과목을 다 듣는 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이강서 빠라고 하는 건데, 어쩌면 한 교수 과목을 다 듣냐 그렇게 지루하게. 그런데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철학과 학생 중에서도 세 과목까지는 있는데, 요 이제 기초 히라보가 이게. 근데 그 여학생은 기억하는 것은 기초 히라보 때문에 기억이. 근데 다른 과목은 수강생 수도 많고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기억을 못 하는데, 기초 히라보 때 그렇게 수업 준비를 잘해와. 그러면 기초 히라보 때는 문법과 어휘를 내가 설명하고 히라보로 된 문장을 학생들이, 호명한 학생이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번역하고, 이게 이제 수업이야. 다들 예습 안 해가지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안 해왔는데요. 두 문장밖에 못 했는데요.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여학생은 모든 문장을 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다, 그러니 내가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아주 예전에 이제 내가 학부 시절에 박정현 교수 수업이 그랬거든. 박정현 선생님이 그 다른 과목보다 수강생이 수가 적은 과목이야. 다른 과목은 많은데 이 박정현 선생 수업은 한 15명 들어와. 박정현 선생이 학부에서는 그 플라톤 대화편을, 영어로 된 대화편을 설명도 잘 안 하셔. 그냥 자네 그러면 번역하라 이거야. 이번 학기는 국가, 이번 학기는 10호전공 번역하라 이거야. 그러면 요만큼 번역하고는 거기까지밖에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박정희 교수 특유의 말, 참 인색하게도 준비했네. 고작 그거 준비했어? 그럼 옆에 잘 안 되는데요. 그 옆에 어려운데요. 그 옆에 못 봤는데요. 그 옆에,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나야. 근데 기초 히라보에서는 학생이 다른 사람 안 해오고 못 해오고 할 때 다 했어. 그래서 네 과목 들었다는 것은 그 이메일에서 처음 알았고, 기초 히라보 때문에 기억나지. 근데 그거 봐. 법학과 학생이 철학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어렵다는 시험 돼가지고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수업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야. 엊그제 무슨 영화를 볼 때는 심포시온의 이게 생각났고, 무슨 영화를 볼 때는 고중대 철학사 때 이게 생각났고, 야, 내가 늘 말하는 철학이 있는 법률가, 철학이 있는 경영인, 철학이 있는 의사, 철학이 있는 간호사, 철학이 있는 교사, 철학이 있는 법률가. 어제 오늘 그 뉴스 중에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철학과 모 교수가 이제 한다고 수락했다가 몇 시간 만에 고사를 했어. 그 자리에 누가 갔냐면 임선숙 변호사가 갔어. 임선숙이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그 임선숙 변호사는 한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지. 한 6, 7년 전에 내가 번역한 지중해 철학기양이라는 이만큼 두꺼운 책을 학교 바깥에서 다 합치면 한 30명 돼.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한 20 몇 명이 끝까지 했는데, 약 2년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 저녁, 나도 처음 그런 경험을 했고, 저기 그 철로 뜯어낸 거기에 거기 카페 많이 들어선 거기 조선대학 그 법원 내거리 근처 거기에서 매주 7시에서 9시 2시간씩 그걸 2년을 했어. 2년. 근데 그 모임의 특징은 출석률이 무지하게 높다. 왜? 부부야, 부부. 그래서 이 지역에 그래도 큰 제법 규모가 큰 기업 회장, 전남대 총동창회장도 하고 여기저기 손 벌려가서 그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분이 있는데, 부부니까
골프 치고 싶은데 부인이 그거 빠지고 어디를 골프를 치는데 이래가지고 그 하나 웬만해서는 다 부부예요. 임성숙 변호사 부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모임 대표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 한 2년 동안을 같이 이렇게 했지. 그리고는 우리가 한 것처럼 2시간 히라보 읽기 하고 그리스를 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버스만 타면은 간판 읽는 거지. 2시간 히라보 읽기 하고 간판을 읽어. 에트니케 저거 내셔널 뱅크네. 그 버스만 타면 아주 간판 읽느라고 난리야.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몇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은 철학에 있는 변호사. 철학에 있는 변호사. 그 시간에 법률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철학 공부를 하려고 하겠어? 근데 그 20몇 명이 그렇게 했지. 그래서 내가 기억하게 된 그 임선숙이라는 사람이 지금 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나왔더라고. 철학하면 그렇게 돼.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거지.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거지. 세상이 그걸 몰라서.